안녕하세요. 손정 개미TV입니다. 이렇게 하루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장이고요. 지수의 출발 차트 상황을 보면 코스피는 0.50% 정도 상승하고 있고 5일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5일선까지는 오지 않고 있고요. 조금 장 초반에 셌었는데 0.98%까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있어요.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 중후반 지나봐야 이제 시장이 잠깐 형성이 되고요. 장 초반에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거 쫓아가 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점점 나쁘고 좀 매도세를 키워가고 있죠. 기관 보험하고 투신도 들어왔다가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고 연기금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되겠죠. 코닥 시장에서는 거꾸로 외국인이 매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개인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아침부터 약간 파는 매도하는 분위기네요. 장 중후반 지나서 한 번 더 보고요. 매수 종목인 KC그린 홀딩스를 보면 이제 황금선 근처에 와 있는데 이 황금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황금선이 변곡점 자리가 또 새로 생긴 황금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저거 깨도 월봉에서 바닥 탈출하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안전하고 괜찮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오수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주식 괜찮을 것 같고요. 베컴 TNA도 마찬가지 요 박스권 주봉에서 안으로 들어올 뻔했는데 이제 내일까지 수요일 이틀 이거래일이 남았죠.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역시 완전 바닥권이라 크게 필요 없고요. 바닥권에서 월봉 대량권이 좋은 신호죠. 꾸준히 더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저점 하나를 잡았는데 이 황금선하고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선하고 그 기준으로 요 가격이 들어가고 며칠간 옆으로 잘 버텨주면 추후에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 잔잔하던 주식이 뭔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게 월봉 바닥에서 터졌을 때는 뭔가 이 주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게 시세를 준 종목은 또 한 번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새 계속 관심을 가했던 종목들을 촬영할 건데요. 어, 제가 이제 매도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그 홈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그 가입 코너가 있어요. 멤버십 가입인데 가입하시면 광고 없이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동영상 제작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고 영상 제작 전에 또 가끔 이렇게 미리 예약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각종 종목 분석이라든가 공유도 가능하니까 가입하셔서 또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이 시장을 이겨나가는 전략 같이 짜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랄게요. 먼저 경보제약을 볼 건데요. 경보제약을 보면 오늘도 음선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 친구의 시장 상황 때문에 제가 매도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이제 매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월봉에서 중요한 전 고점을 하나 맞았어요. 이 자리죠. 2016년도 6월 달의 자리인데 이 자리 딱 맞자마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잠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물론 이렇게 엄청난 고점은 아니고 이제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한 이게 좋은 주식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고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 요 구간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가 필요한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월봉 지지선인 이 선을 이탈하면 안 되죠. 경보제약은 상당히 좋은 주식인 건 맞아요. 미래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원료의약품 중요한 원료의약품도 이제 가입 승인 같은 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긴 많은데 저점인 4,500원대에서 고점 25,000원 즉 6배 가까이 올라왔죠. 600%. 그렇기 때문에 5배죠. 5%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당연한 건데 물론 조정 안 받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월봉 정고점에 대한 부담 항상 있는 거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오느냐가 중요한데 최소한 잘 지켜서 이 자리까지는 깨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 자리 끼우는 자리가 만약에 황금선하고 만난다면 황금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격을 좁혀주고 돌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이탈하자는 게 중요하지만 월봉에서 어쨌거나 전고점을 먹고 떨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 변곡점 2선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이 중요한 두 번째 변곡점이 됐는데 이 선을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선까지는 무조건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추후에 재차 상승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 주식은 신규를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회사 상황도 좋지만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고 이 대량 거래가 시연됐을 때 월봉에서 전고점까지 다 뚫어버리는 엄청 50주 신고가를 찍은 엄청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죠. 52주 신고가를 찍게 되면 보통 조정을 받아요, 거의. 근데 왼쪽에 이렇게 어떤 매물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왔다 저 매물대를 소화하러 가는 과정 속에 상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던 최고점의 그 매물대가 없는 최고점의 52주 신고가들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새롭게 조정을 또 세게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즉 주식은 월봉 바닥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월봉 바닥 탈출형 주식이라든가 월봉 중간에서 바닥 탈출했다가 지지받고 다시 중간쯤에 돌아 나가는 이런 주식을 사는 게 가장 마진도 좋고 안정하고요. 가장 빠르지만 위험한 거는 월봉의 왼쪽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고 높이 올라 솟아가는 종목, 이런 종목 수익은 빨라요. 단타에 좋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밑에서 벌써 5, 6배, 6, 7배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순간 급락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단타의 스킬이 빠르신 분이 아니라면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월봉 바닥 탈출형이나 월봉에서 적당히 박스권 돌파하고 안착에 다시 돌아 나가서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잡으면서 슈팅이 나오는 이런 종목을 들고 쭉 들고 가는 게 수익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월봉 하단 여기서 장기로 들고 가는 거죠. 1, 2년, 2, 3년 장기 투자에서 이제 5, 6배 이런 투자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월봉 중간에서 건드려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스윙 투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50일 친구가 찍고 나는 이런 단타 투자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50일 신고가 찍고 매물대 없는 단타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작은 돈으로 해요. 진짜 소액으로만 심심해서 낮에 잠깐 하는 거고 아주 비중이 큰 돈은 월봉 바닥에서 이제 바로 탈출해서 나가는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누리고 이제 중간 정도의 자금으로 수익 투자를 즐기고 있는데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역시 주식의 정답은 좋은 장기 투자에 있는 거죠. 좋은 종목 갖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 목돈은 그런데 넣어놓고 삼성전자 같은 거 쌀 때 넣어놓고 쭉 들고 있는 거 LG화학 같은 거 쌀 때, 삼성 SDI 같은 거 쌀 때 넣어놓고, 삼성전기 이런 거 넣어놓고 제일 좋은 거고요. 또 수익 투자는 요새 시장의 주도주들,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을 월봉 중간, 고점이 아닌 중간에서 박스권 탈출하고 바닥권 탈출해서 안착, 지지 나갈 때 사시는 게 제일 좋고, 단타는 연습할 때 좋아요.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감각도 익힐 겸 좋습니다. 플랜티넷이 변이 걸렸네요. 확실히 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줬을 때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플래티넘에서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단 한 번도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지루했죠. 그래서 이 정도쯤에 주식을 매수했는데 벌써 이때가 11월 말이니까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루했지만 지금 팔아도 꽤 수익권이고요. 결실을 오늘을 좀 볼 것 같네요. 아무튼 오텍을 살펴볼게요. 다음은 오텍을 보면 역시 제가 장 초반에 따라서 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 좋았어요. 4%대 갔다가 지금 1%대가 밀려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전영상에도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오텍은 상당히 좋죠. 모멘텀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손절을 진행했고 중요한 자리를 깼는데 이 21,000원대는 이제 저가에서 6,600원대에서 고가인 300%를 달성한 가격인데 사실 300%는 그렇게 높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순간 날아갈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면 한 번 더 급등이 오겠구나 했는데 월봉에서 보면 매물대가 하나도 없고 신고가를 새로 찍고 가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경계 상황에 있었는데 52주 신고가를 찍게 되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잠깐만 거쳐 들어가면 400%권이 달성이 되고 2만 5천 3만 원이 최종 목표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고 여기서 베팅을 하였습니다. 이 근처 베팅을 하였다가 1차 경계권인 어제 그저께 이 자리를 내려왔고 이탈하면서 이제 어제 부득이하게 일부분은 거의 본전 근처에서 매도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손절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주식은 나쁘질 않죠. 회사 영업이익이나 모두 실적 부분도 좋고 상당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고 월봉에서 보시면 여기 중요한 박스권, 즉 이 자리를 다 돌파해 놓고 드디어 처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고 전고점까지도 다 돌파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 주식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맞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의 끝에서 잘 매수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월봉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월봉의 최고점이 아니라 월봉의 이제 그 박스권 탈출해서 안착 지지하는 형태가 되죠. 즉 스윙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이 주식이 오면 주봉에서 이전 고점 이 가격을 안착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내일 거래일이 남았죠. 내일까지 거래 여부를 볼 거고 안착해 주고 다음 주에 이 근처에서 돌아 나가면 다시 매수해 볼 생각이 있고요. 이 가격을 깨면 최초 5주선 이상은 깨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5주선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면 그때 또 재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지선 자리가 하나 형성이 됐죠. 자, 이 자리가 됐어요. 이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선으로 놓고 이 자리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자리하고 황금선하고 만났을 때가 기회는 제일 좋아요. 여기 그냥 5일선이 떨어질 테고 11선도 깨고 황금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따라서 이 주식이 이 근처에서만 놀아주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고 이 주식의 저가의 위치가 바로 이 5주선이 다음 주에 따라 올라가면 이 근처가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오태가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아무리 나쁘게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자리, 즉 일단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되는 5주선을 이탈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저의 판단이 틀린 거고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려해야 되겠지만 5주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간다든가 황금선 근처에 돌고 돌아 나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5일선 회복과 함께 주봉에서 정고점에 살짝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저는 매수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택의 방향성과 회사가 좋은 점, 그리고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이제 탈출해서 안착하러 오는 점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SV 인베스트먼트를 볼게요. 걱정도 좀 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밤늦게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되는 5개월 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물론 이번 달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월 중에라도 이렇게 5개월 선을 깨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특히 주봉에서 황금주선을 갖다 깨놨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아닐까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한 고점이 하나 있는데 이 자리를 깨면 이탈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4월 달의 고가예요. 아주 예전의 고가까지 위협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날의 저가가 5,050원대, 즉 대량 거래가 실린 첫 달의 저가예요. 즉 이 주식을 누군가 여기서 매입을 했다고 보면 이 가격 이하를 깬다는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얘기가 여기서 깨면 안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박스권 하단은 제가 그랬죠. 박스권을 돌파 안착 지지할 때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 되고 박스권 탈출 밑으로 깨고 내려오게 되면 안 좋은 주식이 되는데 이 친구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양으로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걱정스럽고요. 일단 5일선 안착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제 깨지 않아야 될 이 지지선은 새로운 저항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 자리를 뚫는 여부가 다시금 중요하게 됐습니다. 주봉에서 일단 아직 이 큰 박스 안으로 안 들어온 건 아직은 좀 다행이긴 하고요. 요거 밑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리고 월봉에서도 보면 이번 달에 이제 4거래일 남았나요? 내일 하루 남고 다음 주 하루인가 이틀 남은 것 같은 2, 3일 남은 것 같은데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라도 월봉에서는 무조건 5개월 선이 올려놔야지만이 추가하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무조건 어제부터 무조건 경계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차트를 냉정하게 보고 어떤 임상 승인이나 뉴스나 모든 좋은 호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수급라고 정말 그런 게 좋다면 깨야 되지 않을 자리는 절대 깨지 않으며 뚫어야 될 자리는 반 뚫어준다는 거 그리고 조금 잘 보고 정확하고 냉철한 이런 판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넥스를 볼게요. 바이넥스 이 친구도 경계 상황에 들어왔죠. 지금 이 빨간 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꾸준히 영상 촬영해드렸는데 박스권 하나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친구는 다행인 거는 두 번째 저항선 여기가 있어서 각각의 저항선이 좀 가까운 데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5개월 선을 지금 월 중이긴 하더라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계 상황이 됐어요. 물론
월봉에서 52주 신고가를 찍고 새로 막 싹 날아간 주식이 아니고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조정받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5개월 선을 저번 달에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끝나고 돌아서 나가겠구나 하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주선을 깼을 때 경계 상황이긴 한데 10주선하고 원치에 가깝고 20주선 이게 가깝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저를 찬스고 돌아나가주면 좋겠구나 했는데 저희 생각하고 틀리게 약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황금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경계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이번 주에 돌아가 나야 줘야지만이 이 친구는 그나마 그래도 박스권에 있게 돼요. 박스권에 있게 되면 다행인 거는 박스권 하단부터 박스권 상단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즉 본전이나 또 수익권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박스권을 또 이탈하게 되면 위험한데 이 첫 번째 경계 상황으로는 일봉에서의 박스권 이탈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을 황금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제 이거를 이탈을 했고 오늘 또 추가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비하셔야 되고 철저히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죠.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모든 걸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결국 매수를 하는 순간은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냥 계획을 짜고 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면 손절 이렇게 하면 익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전투를 한다 생각하고 작전 장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난 이런 작전을 짜서 들어갈 거야. 작전이 실패할 때는 최소한의 병력 손실로 나오고 성공할 때는 최대한의 많은 성과를 거둬서 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엔드텍을 보면 역시 어제 우려하던 상황들이 박스권 안에 들어가 경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즉 중요한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죠. 이게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으면 이제 그 다음 지선을 찾아야 되는데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할 때 첫 번째 경계 상황이 돼서 다음 주에 5주선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황금주선까지 밀렸습니다. 자, 이 주식이 이제 지켜야 될 가격은 황금주선 가격이 되고요. 4,50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보고요. 이 4,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다음 주부터 돌아 나가줘야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들어올 수 있고요. 월봉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52주 신고가 왼쪽에 매물대가 아무것도 없는 종가 새로 뚫고 나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긴 한데 이 조정의 정도라는 게 있어서 조정이 들어올 때 중요한 자들을 딱딱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깨지 않아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저점은 여기였는데 여기서 급등하는 것까지야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상한가도 가고 근데 정고점 맞고 떨어질 때 조정이 올 들어올 때는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은 이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탈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쭉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이렇게 이제 한정성이 됐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저가 대비 1,100원대에서 9,000원, 즉 8배 가까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월봉에서 고점에 살 때는 속도는 빠르죠. 상한가도 금방 먹을 수 있고 수익이 탁탁탁 금방금방 하루 단타로 나긴 합니다. 그런 자리들이 이제 이런 자리들이 되죠. 하지만 스윙 관점에서 볼 때는 높은 자리였긴 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월봉 중간에서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경계 상황이 된 거고요. 월봉 고점에 살 때는 반드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대응을 짜야 되는데 일봉에서 이렇게 박스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단 이탈해 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돼요. 따라서 이제 이 밑에서 사셔서 쭉 이제 장기 투자로 들어가셔서 이런 데서 이제 매도하신 분들이 아마 큰 적은 없지만 그쪽에서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차트를 냉정하게 보고 대응이 필요하고요. 주봉에서 20주선인 4,500원대로 이탈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5개선까지 자꾸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큰 경계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인 주봉 20주선의 지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걸 얼마나 잘 지지해주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월봉에서 보시면 저가 대비 8배가 넘어 9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8배가 가까이 됐기 때문에 800%가 달성된 거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리 보이고요. 이제 주식은 어차피 본인 판단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에 참고만 하시는 거고 그래도 이 회사의 성장성이 좋다든가 큰 부분을 스스로 알고 계시다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은 결과고 저는 단지 이 주식의 대응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약간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미셀을 볼게요. 파미셀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경기 상황을 벗어나 있죠. 저번 영상을 찍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요때 한번 이탈했다가 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2차로다가 이제 이 자리를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날이 경계 상황이었고 이렇게 쭉 밀리게 되었습니다. 즉 주식은 깨야 되지 않을지를 안 깨야 되는데 깼고요. 월봉의 추세를 보시면 역시 이 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걸 딱 들어주면 좋았는데 이걸 사실 이때 5개월선 돌파를 했고 이때 10개월선 안착만 해줬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보여줄 수 있었어요. 이게 저도 좋게 봤고 월봉에서 이 엄청난 고점이 아니라 이 고점 맞고 떨어지고 조정 중에 다시 한번 돌아 나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두 번인가 도전했다가 두 번 다 손절을 치게 되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5주선을 첫 번째 이탈했을 때가 경계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10주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서 그때 한번 도전했다가 그냥 종가에 툭 깨버려서 손절 쳤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중요한 자리를 다 깨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주식은 한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다 손절 치고 나왔는데 이제 일봉에서 새로운 지선을 찾아야 되는데 월봉에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가 돼요. 가격은 17,000원대가 되고 지금 17,350원이죠. 즉 이 주식은 일단 17,00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새로운 이제 지선인데 이 17,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돼도 이렇게 꼬리를 달고라도 이번 달 종가 상인이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식이 옆으로 가는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박스권에도 갇혀 있어야 박스권 하단부터 박스권 상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박스권 하단을 또 이탈해 버리면 이제는 큰 하락이 이어지죠. 따라서 1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17,000원대를 잘 지지하고 무조건 돌아 나가줘야지만이 다시 박스권 형성이 되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박스권 돌파 시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일봉에서는 경계 상황이 왔고요. 일봉에서 이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도 이 황금일선의 이 변곡점인데 이 자리를 지금은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또 한번 경계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 그 마지막 일봉에서 볼 수 있는 건 16,000원대 여기까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월봉에서 이 중요한 변곡점인 17,00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는 건 또 신규 매수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하락에 있고 일봉에서 돌아가려면 옆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감안하셔도 급하게 신규 매수하는 건 좋지 않고요.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올라갈 때 사든가 아무리 못 사도 옆으로 각 기간 조정 횡보함이 올라갈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 몇 가지 종목,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크리스마스도 채 안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나가서 큰 회식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즐거운 친구들과 술도 한잔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즐거운 성탄도 맞이하게 되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